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207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19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루의 피곤함을 이렇게 뒤로하고 이 늦은 시간에 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제가 잘 아는 분을 소개를 할 겁니다. 소개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가 할 정도로 우리 가족 같은 우리 박모세 선교사님이신데요. 올해는 좀 사역 포지션을 바꾸셔서 이제 국내 이주민 선교,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가 이제 속지주의 선교, 그러니까 어떤 땅, 어떤 나라 중심이었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속인주의 선교로 되게 빠르게 변화가 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선교가 있었지만, 이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 분이 있다면 꼭 튀르키예 땅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속인주의 선교를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튀르키예와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 셋업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3월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 모아주신 귀한 마음과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사님 혼자 마음에 품고 있기보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들이 벌써 되게 빨리 잊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 빨리 잊혀지고 있는 그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형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먼 선교지에서 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사역 전환이 돼서 국내 타문화 선교, 이주민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티국인 관련된 지역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 이름이 두 가지로 지금 공존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편의상 T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곳은요, 의정부인데요.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의정부입니다. 현재 T국인이 주로 모이는 이제 교회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T국인들이 자국어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13년 전에 우리 한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추방을 받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주민 사역을 비록 그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한 20여 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현지인 사역을 다시 이어서 하는 개척적인 그런 시기에 의정부 북부에 지금 있는 이 교회 자리에 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또 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임대하지 않고 기존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분에 의해서 다시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국인들이 이제 이곳을 향해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3시에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많이 모일 때는 한 3, 40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거쳐서 한 10몇 명. 그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 와중에서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한 10여 명 이상은 계속 오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매주 주일날 3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재 T국 국기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난민 국기입니다. 여러분 난민 국기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난민 국기가 있어요. 지역은 따로 구분되진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난민을 위한 국가가 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세상 알았습니다. 그 난민 국가를 의미하는 국기입니다. 저게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 국기의 의미는 구명조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국기화한 겁니다. 실제로 저게 난민국으로 유엔에 가입이 되고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주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하 1층에 저렇게 또 따로 식당을 겸한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와 더불어 교제를 합니다. 물론 오전부터 모여서 교제를 하고요. 또 예배가 시작되고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선 다시 교제를 합니다. 이날은 피자가 메뉴였는데 한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에 피자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월 첫째 주를 기억하시고 오시면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요. 무스타파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온 지 한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관심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또 접어들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부와 더불어 한국에 온 지가 한 8개월 되었는데요. 한국 가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이 두 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왔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한국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남 어느 쪽까지 저 시골 구탱이 가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도무지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한두 곳을 더 거쳐서 평택의 닭공장으로 이분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 부인이 그 미끄러진 바닥에 넘어져서 어깨에 이게 골절을 당하게 됩니다. 공장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분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간단한 시술을 받았으면은 빨리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악화가 된 상태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게 됐던 것이죠. 마침 그때 이분이 의정부에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월 말에 이제 교회로 왔어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오자마자 마침 저희 의정부 교회에 온누리교회 한 정형외과 원장 선생님이 한 달에 2번 정도, 어쩔 때는 매주까지 오기도 하고, 이분이 그렇게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마침 이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 주부터 바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치료 속도가 빨랐는지 한 몇 주 만에 이분이 기부스를 풀고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분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그동안에 수개월 동안에 고생하고 수개월 동안에 어려웠던 그 모든 이 앙심이 이제 교회에서 이런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앙심이 이제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그래서 매주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분이 사는 지역이 이스탄불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작년 10월 달에 지진이 나서 한 4.5도, 한 5도에 가까운 지진이 나서 완파는 아니지만 거의 반파 이르도록 그 집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나서 이제 보상 문제로 당사자가 와야 일 처리가 된다는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편이 현재를 가야만 했습니다. 부인이 혼자 여기 두고 한 달 정도를 현재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남편과 더불어서 남편이 신신당부하게 내 부인을 잘 부탁하오. 남의 부인을 부탁을 받고 남편의 부탁을 받고 이 부인을 남편이 하는 동안에 이제 케어를 했죠. 매주 주일 아침에 이분을 픽업을 하고 의정부를 가서 교회 모임을 하고 또 저녁에 모임 마치면 다시 이분을 또 픽업을 하고 한 달 동안 하는 사이에 남편과 부인과 아주 관계가 저와 더불어 매일 소통을 하고 매일 안부를 묻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이 주일날 의정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6시 정도면 모임이 마치는데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이분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태원이라고 아시죠? 이태원이 저의 또 다른 무대가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은 이태원에서 이분들과 교제를 하고 이분들하고 만났는데 터키 말을 할 줄 알고 또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공교롭게도 현지에서 알고 있던 사람을 여기 와서 또 만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제가 현지에서 살았던 그 경험들을 이분들이 들으면서 당신 같은 당신이 오히려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쩌했든지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에 참 궁금했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티국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만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사정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올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 전환이 되고 이분들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사역에 인벌브를 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분들의 세계에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움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힘이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애로사항들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조차 한국에 와서 자기들의 말로 하소연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자체가 이분들한테 크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분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래서 집에 가면 매일 주일 저녁은 10시, 11시 정도가 기본이 됐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부인이 아주 마당발이에요. 사회성이 아주 좋은데 이분들 자기들도 고생을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티국인들, 특별히 자매들에 대한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데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의정부로 와라. 의정부 오면
도움 받을 수 있어. 자, 한둘씩 오게 돼요. 그래서 이분 통해서 우리 자매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정부 지금 이 현재 이쪽 분위기는 주로 이제 근로자들, 형제들 위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도 자매들이 왔지만 사실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오고는 싶어 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영 자기들이 편하게 있을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을 통해서 자매들 한 사람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큰 아들이 왔습니다. 제가 현재 가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됐죠. 큰 아들이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부 외에 또 한 자매가 있는데 둘째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이분들의 며느리예요. 국적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레이시아 가서 결혼을 했는데 현지인과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현지에 갔다가 다시 오고 싶어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만 입국이 허가가 안 돼서 현지에서 출국 허가가 안 돼서 현지에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분들 안에, 특히 이 부모들, 이 두 분 안에 아주 깊이 내려져서 아들까지 이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부부, 저하고 이게 우리로 하면 이제 카톡방을 열었는데 그래서 수시로 계속 소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한국에 오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그 가정 의미를 갖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직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재 간다니까 둘째 아들 집을 고향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그 실제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기에도 나누겠지만 지진 지역들을 여러 이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오기 일주일 전에 이 아들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틀을 이 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사실 현지에서 이렇게 한두 사람 만나는 거는 뭐 늘 기본적인 관계였고 그런 기회였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다시 여기서 여기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서 이분들의 가족을 현지에 가서 다시 만난다는 이상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서 제가 현지인들을 만나는 그 관계의 의미와 한국에 와서 여기서 다시 현지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는 그 의미가 이상히 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지에서 만나는 그런 감보다 한국에 와서 현지에서 만나는 그 의미를 이분들이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과 참 좋은 귀한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도 소개하죠. 아버지 친구도 소개하고 또 그 친구의 친구를 또 소개하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또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이제 반겨 주시는지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때가 방문 시기가 이제 지진 지역을 다녀와서 이제 방문을 만났는데 지진 지역에 가서 여러 구호 활동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이제 이것을 듣고 우리라면 이제 군수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까 그 무스타파 베이의 이 또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지역의 군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저분이 얼마나 반가함과 동시에 특별히 지진 지역까지 가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도 참 좋은 교제를 나눴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주 선물까지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래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또 갈 겁니다.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가니까 또 소개가 돼서 또 이제 가정을 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룻밤 묵었는데요. 이분을 가니까 또 부모님을 또 소개해줘서 또 부모님 가정을 또 가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있는 그 관계 형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나눴고 특별히 이분들 안에 지진에 대한 그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런 국가적인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이분들이 너무 이제 고마워하고 원래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이곳까지 와서 도움을 주고 그런 거 해줬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크리스찬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특별히 아까 소개했던 그런 가족들 한국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소개해서 현지를 갔을 때는 이분들을 소개하기를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한국에서 제가 교회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가서 현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꺼리지 않고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이 먼 곳까지 와서서 자기들까지 찾아주고 만나주는 것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제가 출국을 할 때 저를 공항에 태워줬던 형제입니다. 이름이 무라시라고 하는 이름인데 레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어요.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이 형제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 형성이 되는데 특별히 이 형제는 이제 부인이 한국인이니까 이젠 또 남다른 또 의미를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형제가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성남인데 성남에서 의정부까지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의정부도 이제 좋은데 좀 더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도 모임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사실상 저도 뭐 난민 많이 들어봤고 그렇지만 난민 신청을 하는 그런 서류 절차적인 것들은 저도 직접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비로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핫산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하는 것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민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6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을 해요. 사실 한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근로자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해요. 최근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 우즈벡, 키르기스탄, 그 다음 세 번째 난민 신청자가 많은 것이 티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얼마나 이제 고마워하는지 이 형제가 지난 8년 동안 난민 신청을 연장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티국인 가운데 가장 최장 난민 신청자에 해당하는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6개월 연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3개월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3개월이라도 한국에 와서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거예요. 이 비자 문제 얼마나 현지에서 겪었는지 동병상련으로 이 형제를 이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까지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됐지만 확실하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출입국 사무소 2번을 거쳐서 형제를 돕고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등록이 돼서 이제 다시 체류 허가가 된 것이죠. 제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 형제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죠. 이 형제의 이제 부인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한 15년 정도 살고 이전에 일본 부인과 결혼했는데 일본 부인이 암으로 사망을 해서 사별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한 10여 년, 한 8년, 10여 년 살아가는데 어떻게 또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여자 결혼하기 직전인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결혼 허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필리핀 자매인데 자매들이 같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이 티국인 교회의 주류인은
티구인들이지만 말레이시아인도 있고요, 필리핀인도 있고요, 몽골인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즈벡 사람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어권이기도 하고 이러저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주민 사역에 대한 것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물론 현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늘 사역에 대한 개념은 현지 이런 개념이 늘 주였었고, 심지어는 한국에 와서도 이주민 사역이라는 것은 늘 듣고 자료를 보고 심지어는 세미나도 참석하고 늘 통계를 보지만 실제로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한 지가 그렇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바로 못 가서 그렇지 이제 언젠가는 곧 갈 거야. 가서 거기서 사역해야 그게 이제 선교라는 거라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주민 사역을 국내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하게 되는 그 개념이 전환되는 것,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은 그렇게 금방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사역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사역의 구도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한길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이제 6개월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형제의 고향이 바로 이번에 지진 지역 그 피해 지역 가운데 가장 컸던 가지엔텝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족을 두고 이제 혼자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지내는데 지진이 나서 뭐 아주 말이 아니죠. 실제로 이 가족이 살던 그 가지안텝의 중심가는 이미 완파는 아니지만 이미 붕괴가 돼서 다행히 가족들은 다 생존한데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 시골로 부모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지낼 수 있을 만한 또 환경은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딸이 넷인데 큰애가 8, 파랑 중3, 그리고 밑에 이제 줄줄이 4명이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가죠. 지진이 나고 이 형제가 2월 6일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 온 그 식구들 생각 때문에 양쪽이 다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극히 힘든 상황까지 이제 간 것입니다. 이 형제가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곧 이제 가서 가족들을 봐야 되겠는데 가서 시골에 있는 고향까지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 지역까지 또 이제 갑니다. 그건 이제 또 좀 이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앙카라의 부인이 한국 출국을 위해서 가족 신청을 했더니 아이들 건 다 나왔는데 부인이 허가가 안 됐어요. 왠지 모를 이유 때문에.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하는 날에 제가 현지에 도착하는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저보고 와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제가 이번에는 경유를 해서 제가 가서 이틀 동안 갔는데 다시 도착하자마자 앙카라로 그 다음 밤 차로 가서 또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가게 되죠. 이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돕고 같이 논의하고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몇 주 후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한국을 또 오게 됩니다. 근데 오기 전에 그 이제 시골에 갔어요. 이스탄불에서 저까지 가려면 1,300km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키로수로 그렇지 실제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틀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가다가 차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오후에 도착을 해서 겨우 이제 집을 간 겁니다. 지진 나서 아주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그래서 대접을 받고 식구들하고 다 만났어요. 부모님 또 사촌하고 지진을 피해서 네 가족의 친지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비좁은 집에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곳까지 가서 저들을 만났던 이유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다가오는데 그건 또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제가 2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가서는 온 가족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다른 지방에 거쳐서 한 번 더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두 번째로 또 이제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때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성편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과 같이 이제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좀 나눴죠. 가족이 이제 한국을 왔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저기 이제 와서 맞이했는데 지금 이제 수유동에 가족이 이제 왔는데 집을 이제 겨우 구해서 빈집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살림살이도 필요하고 이제 정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출국을 했는데 공항에 큰 딸이 못 온 거예요. 중3짜리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내 데리고 엄마가 공항에 왔는데 아이가 걸린 거예요. 얘를 두고 그냥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애 엄마 아이들 또 다른 이제 패닉을 이제 겪게 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거쳐서 또 경유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인천 공항을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가족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 아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열흘 만에 이제 드디어 딸이 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이 딸이 왔어요. 이거 어제 공항에서 이 딸을 도착하고 공항 픽업하고 가서 다시 이제 집에까지 이제 상봉한 겁니다. 한국에 와서 이들이 먹는 첫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직 그릇이 없어서 주식인 빵을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남편을 이곳에 보내고 지진이 난 지역에 또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이들의 가족이 한국에 오기까지 그 우여곡절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내일 모레 주일날 이제 큰 딸과 더불어 이 가족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제가 현재 갔을 때 부인도 남편도 저를 소개할 때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지도자다 소개를 했어요. 거기 이제 사촌, 우리라면 이제 외삼촌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텐데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이렇게 도와준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가. 전혀 거부감 없이 우리를 너무너무 환대하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도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제가 지방을 돌다 도저히 더 보고 안 보고는 이스탄불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기간을 거쳐서 갔습니다. 근데요,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바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서 지진. 매일같이 여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6도, 물론 7도 이상 나면 이제 더 큰 영향을 주지만 4도에서 5도 정도는 이게 계속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두 번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자주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는 제가 막 너무 다급해서 기도 제목을 막 보내드렸었는데 두 번째 간 날은 홍수를 만난 거예요. 그 지역에 홍수가 처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탄 차가 승용차 바닥이 얕아서 물이 차오르면 이게 침수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길 가기 일주일 전에 샨루 울파라고 하는 지명으로 하면 우리 성경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도 그 지역에서 처음 난 거예요. 홍수가 얼마나 컸는지 사망자가 5명, 7명이 나왔고 또 이재민이 또 난 거예요. 지진으로 심각한 상황 중에 홍수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바로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차가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 부탁하고 마침 더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정도에 머물러서 우선 차는 두고 그 집에서 트럭을 가져와서 트럭을 타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만나서 교제했던 거예요.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가정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우선은 한 2달 정도 한국에서 이제 지낼 예정인데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 부탁을 또 드립니다. 이제 그릇이 없어서 바닥에 빵을 놓고 저것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현지 음식을 또 즐겼죠. 두 번째 형제 에크람이라는 형제가 고향에 있는 부모님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갔어요. 그래도 같은 지역이지만 저기를 가고 해서 또 하루를 또 넘겨야 이제 했었는데요. 이분들 갈 때 그 아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형제인데 이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뿐이다. 이분들의 환대가 얼마나 이제 귀한지. 여기서도 하룻밤을 자면서 이분들과 너무너무 좋은 교제를 또 나눴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원래 이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집 다른 지역에서 시골에 사는데 거기가 지진 피해가 너무 커서 그 집이 이제 균열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다른 지방을 찾다가 몇 주 만에 이제 이 지역으로 얼마 전에 이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만난 거죠. 지진 얘기하니까 이제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현장감이 납니다. 재밌는 건 이 친구의 저하고 상관이 없던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고 이 집도 꼭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젠테페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곳에 가게 하셨는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저기를 가느라고 하루를 더 지체해야 하고 너무 이게 동선이 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4대가 같이 살았던 아주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운데 있는 형제가 지금 교회 나와 있는 형제의 친구인데 대학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시골에 와서 원래 그 직업 군인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고향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을 이제 했는데 얼마 있다가 지진이 난 거예요. 군 복무하면서 모았던 재산 가지고 이제 소를 한 30여 마리를 키우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지진 피해로 한 20여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10마리 정도가 남았는데 또 부상을 당해서 굉장한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고 굉장한 상실감이 가정에 있었더라고요. 그 외숙모의 남편, 외삼촌이 눈앞에서 묻혀서 죽는 것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 가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루라도 더 묵어서 이분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일정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이제 그 구호 활동하는 우리 사역자이자 또 팀인데 이곳에서 만나서도 좋은 교제를 하는 이제 식사 제공하는 이제 팀도 만났고요. 거기 책임자에게 이분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또 구호금을 또 전달했고요. 알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은 필요하지만 시간상 다음으로 좀 넘기고요. 이번에 피해 지역 가운데 알레비 사람들이 피해를 또 많이 봤는데 종교적으로 이단에 속한 것으로 종교청에서 취급을 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피해 그 구호를 받는데 많은 지역에서 대상이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그 아픈 현상을 보고 제가 이스탄불 돌아가자마자 이 알레비를 이제 갔습니다. 저희 동네 가까운 곳에 있어서 늘 가선지 나눴던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협회 회장을 만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쭉 얘기를 들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 많은 피해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에도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전달하는데 그 회장이 눈물을 머금고 고마움 표하는 거예요. 그 서로 끌어안고 당신들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 작은 것 보탬 그저 마음만 전하는 것이다 라고만 나눴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인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이제 가자고. 거기에 있는 또 형제들, 오랫동안 또 사귀었던 형제들인데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달려와서 또 좋은 교제를 또 나눴습니다. 지진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죠. 터키가요. 대륙판이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1년에요. 4도 이상 지진이 발생 숫자가 10,000번이 넘어요. 12,000번, 15,000번 평균. 그냥 지진 난 게 아니고 4도 이상.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이 해마다 저렇게 매년 해마다 10,000번이 넘는 게 기본인 거예요. 2017년도에는 더 남부 지역, 지중해 지역에 아주 밀집해서 저렇게 집중적으로 지진이 났었고요. 저게 매 분마다 그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는지 정부 공인 사망 숫자가 19,000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지진이 무서웠던 건 이곳은 한 도시에 집중해서 나왔던 지진이에요. 7.6도의 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강도가 연이어서 2번이나 저기는 7.6도로 한 번에 꽝 터져서 저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7.6도, 7.8도 2번 연이은 지진이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0개 도시라고 하면 그냥 고만고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면적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났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한국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터키 지진 이번에 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밤에도 이 두려움 때문에. 유엔은 각 도시마다 마찬가지인데요. 도시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공개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적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았던 도시의 형태가 저렇게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냥 눈을 뜨고 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시를 들어갔는데 숨이 막혀서 이거를 보면서 가기가 어려웠더라고요. 사진을 몇 갖다 찍었지만 그 현실을 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죠. 이것이 10개 도시에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도시는요 70%가 저렇게 와해가 됐어요. 70%가 절반 이상의 한 반 정도가 되고요. 저 지역에 복구가 되려면 정부는 3년 안에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죠. 저거는 5년, 10년 그 이상의 오랜 세월을 거쳐도 어느 정도 복구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참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묻혀있는 시신들이 아직도 있고요. 너무나 많이 광범위한 지역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나마 발견돼서 꺼내온 시신들 그냥 묻을 자리가 여의치가 않죠. 정말 폭격을 맞아도 10개 도시에서 우리 한국보다 넓은 그런 지역에서 저렇게 모습들이 나는 거죠. 텐트촌은요 가는 곳곳마다 텐트입니다. 사실은 말이 텐트지 그 추위에 제가 저기 갔을 때도 파카를 입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뛰쳐나와서 새벽에 그랬으니까 그냥 저 상태로 그냥 텐트도 적어도 2주 후에 1주 후 빠른 곳은 1주 후고 웬만한 것은 2주 3주 후에 저 텐트가 전해졌어요. 그것도 일부가. 여러분 저 바닥에 그냥 맨바닥이에요. 그냥 바람만 피해서 들어가는 정도지 추워서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텐트가 있었고요. 하수인이라고는 붕괴된 곳에서 철근이라도 꺼내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또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작업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을 이동하다가 이제 한 가정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결국은 네 가정이 모이는 곳으로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서 원래는 다른 지방에 준비했던 그 물품들인데 이 가정을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 풀어놓고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저분들이 고마워하고 지금도 저분들하고 안부를 나눠요. 어떻게 하냐? 지금도 문자를 보냅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들을 때마다 이야기는 해주고 말은 하지만 담담하게 말해주는 그 표정과 그 심정이 더 아픈 거예요. 헤어질 때 이분들이 안부를 나누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먼 길 조심해서 가라고 저분들이 배웅을 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저들의 마음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생필품, 식품류하고 기본 생필품적인 것들을 구비해서 작은 차량에 트렁크와 뒷좌석에 채워서 가는 곳곳마다 그나마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저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몇몇 가정들은 이제 현금으로 전해준 곳이 있었지만 극히 작은 거에 불과한 그 마음밖에 나눌 수가 없어서 얼마나 헤어지기 어려웠었는지요. 마무리를 하면요,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위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모금들이 많이 모아지고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품을 사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구입할 데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곳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일정이 아니었다면 한 달 내내 저곳에서 저것만 하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식을 잃고 손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저렇게 인생의 노년에 망연자실하는 저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터에 저렇게 꽃이 꽂혀져 있고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고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돌아오기 전에 제가 한 사역자하고 만나면서 또 다른 소망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사도행전에 오늘 읽은 본문에 안디옥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다시 잃어버린 도시라의 첫 번째 꼽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것이 우리 성경으로 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터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매스컴은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뉴스거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은 이제 생존 문제를 놓고 아직도 시작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주저앉아 있고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 돌아봤습니다. 제가 한 열흘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550km를 뛰었더라고요. 내내 돌면서 이 맥히는 이 목을 가누지를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지금 교회 가족들 시골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또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그들을 세워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온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구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또 다른 출발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출발점, 이방인을 향한 그 첫 출발점이 되었던 그 안디옥 지역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기도하고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드렸던 찬양, 기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또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